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다 없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8월달 시식기다, 9월 초에 시식기다 아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시청에서는 대면 전체 대면할 소리는 안 하는데 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1학기를 진행해서 안 쉬고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를 해주실 우리 허은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교 경전인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뜻밖에도 손자병법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강도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유교대학인데 손자병법 강의를 왜 합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도 우리 조선시대는 너무 이제 유교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많은데 유교는 전체 중에서 뭐 한 30% 20% 이밖에 안 되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교 이외의 지식이나 교양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유교 가운데서도 또 특히 유교 중에서도 유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리학만 강조하다 보니까 학문이 너무 편협되었고 또 불교, 도교, 다른 제자백과에도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보면 안 되는 책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지식의 폭이 좁고 사상이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유교의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도 유교는 전체 이제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하는 사람을 숭상하고 착한 길을 지향하고 늘 국가 민족을 생각하고 발전을 추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결점은 너무 옛날 것만 숭상한다. 또 변화할 줄 모른다.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산업과 또 국방을 등한시한다. 그다음에 사람을 약간 계급적으로 구분한다. 이런 등등이 유교의 결점인데 이런 유교의 결점을 다른 제자백과로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다른 제자백과는 대부분 다 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백과는 나쁜 책이고 유교만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것이 명자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때까지 제자백과로 있다가 송나라 때 와서 비로소 유교 경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과 제자백과의 차이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명자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배워보시겠지만도 좋은 말이 많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라는 책은 유교에서 배척하지만도 그 순자를 보는 것 보면 거기에도 명자 못지않게 좋은 말이 많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병법, 병서하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참된 병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무라는 것의 본래 뜻이 뭐냐 보면 이 과자가 하나 핵이 생략되었습니다. 지과 참과자
창, 전쟁, 뭐 싸움, 전쟁을 거치게 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무다. 부당하게 막 경우 없이 싸우는 사람들을 싸움 못하게 하는 것이 본래 무의 뜻이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정벌할 때 정자 보면 요거는 갈로왕자 뜻입니다. 접속사 가서 그것을 그 무엇을 바로잡는다. 부당하게 막 두 나라끼리 싸우고 있으면 천자 나라나 더 힘이 센 나라가 가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벌의 본래 뜻이다. 그래서 이 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문도 필요하고 무도 필요합니다. 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나라 세운 뭐 이성계나 주원장이나 왕건이나 전부 무력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는 신하들이 무를 갖고 있으면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무를 천시하고 무인들을 바른 걸 안 주고 해서 점점 나라가 문약해집니다. 왕건이가 나라 세우고 나서 그 공신들이 사병, 개인적인 군대를 이끌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 손자, 그 광종 때 와가지고 과거 시험을 실시해버리니까 무인들이 전부가 다 도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문약해집니다. 그래서 옳은 병법은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유교의 인의하고 근본은 같고 방법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교 대학에서도 충분히 손자병법 등을 강의할 수 있다. 근데 중국에는 이 사람들이 병법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이 지은 병법책이 지금 한 4천 종류.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유명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손자병법이다. 예를 들면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미국 육군사관학교 자기들 말로는 웨스트 포인트 보고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해가지고 서점. 웨스트 포인트 서점. 여기서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손자병법이 필수로 되어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50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 손자병법을 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 컴퓨터로 갖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문집에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도 손자병법이나 혹은 손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책은 우리나라가 조선인이 유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이 손자병법에 대한 선입관이 먼저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책, 뭐 파괴하는 책 이런 선입관을 갖고서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 6,075자. 그 논어가 한 12,000대니까 논어의 반점대입니다. 200자 원고지로 30장. 200자 원고지로 30장.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번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원칙이 너무 복잡하면 원칙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어 참고서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전체 영어 그 기본 틀을 갖다가 이해 못하고 막 중간쯤 읽다가 많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은 6,075자인데 이 가운데 전쟁의 원리 그다음에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생명력이 있고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진 그런 책이다. 이 중국 어떤 그 중국 육군대학 교수가 만나보니까 미국 장성들이 손자병법을 원문으로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손자병법이 병법책인데 창자나 뭐 창모자나 칼검자나 칼도자나 그다음에 활궁자나 화살시자 이런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손자병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알지자입니다. 손자병법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알지자가 뭐냐고 하면 적의 정보를 안다. 우리의 정보를 안다. 우리의 역량을 안다. 오늘날 정보전에도 가장 맞는 그런 이루기 때문에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활이나 화살이나 칼, 창이 아니고 적의 정보를 알고 우리의 역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글자가 문제선자입니다. 문제선자는 23번쯤 나오는데 똑같은 건두 선수라도 먼저 주먹을 맞히는 사람이 이기고 주먹을 못 써본 사람은 지잖아요. 똑같은 힘의 나라라도 잘 정보를 알아가니까 약점을 알아가니까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 다음에 또 계산한다, 헤아린다, 작전을 세운다. 이것이 많이 나오고 10번. 온전할 전자. 그 다음에 남의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나라도 모든 게 다 파괴되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승리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는 전혀 파괴가 안 되고 남의 나라만 공격할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노엘 전쟁 해가지고 러시아가 항복을 했는데 그때 발틱 함대가 수에즈 운하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프리카를 건너가지고 아프리카를 둘러가지고 대한해협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금운도에다가 포대를 설치한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갖다가 완전히 점을 치어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줄 알고 항복을 해버렸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 일본이 물자가 다 떨어져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휴전을 하려고 작전을 다시 하고 가지고 휴전 발표하기 직전인데 러시아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먼저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노엘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법은 뭐냐 보면 이 칼이나 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심리전이다. 심리전. 그래서 이 병법이 더욱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조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손자병법은 어떤 책인가? 손자병법은 손자가 지은 병법책이다. 우리가 군법 하면 군대에서 그 군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의 형법이 군법이고 병법은 전쟁 원리, 전쟁 작전 원리 이런 것입니다. 이 책은 줄여서 손자, 또 손자 병법을 제일 많이 쓰고 또 지은 사람 이름이 무기 때문에 손무병법 이렇게 불립니다. 현존, 최조, 최초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지은 책이고 현존, 최조라는 것은 최초로 지은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책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최초하고 거의 같은 말인데, 최초 금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현존 최초의 병법서이다. 지금 남아있는 손자병법은 삼국시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13편으로 정리했는데, 조조가 정리하고, 거기에 조조가 주석을 붙입니다. 근데 어떤 책에는 82편이다, 이런 글도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단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매 편의 제목의 뜻과 같이 주제별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그 제목에 그 편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로 조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손자병법이 너무 간단하니까 주석을 달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석이 한 50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10가지를 뽑아가지고 손자 10가주, 손자에 대한 10가, 10사람의 전문가의 주석, 손자 10가주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이 논에 서다가 이 물달주자인데, 물달주자는 연못하고 못하고 논하고 통한다. 통하게 만드는 글인데, 후대에 와서는 주석 주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했습니다. 손자 10가주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자, 손자병법의 저자는 춘추시대 손무이다. 성이 손씨고 이름이 무다. 또 다른 설로는 뭐 성이 밭전자 전시다, 혹은 무월진자 진시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는 장경, 그다음에 공자와, 우리 유교의 공자와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제나라 사람이었는데 병법으로 오나라 왕 함리에게 발탁되어 장군이 되어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분의 그런데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열전이 있는데, 본래 제나라 사람인데 20세에 20살 좀 넘어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법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은 또 아주 몸도 연약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오나라의 왕 함려, 부처의 함려에게 발탁되어 장군이 되어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나라 왕 함려가 이 당시 초나라에서 오나라를 망명한 오자서, 요즘 그 중국 텔레비에 보면 손자병법에 놓고는 연속을 했는데, 오자서의 추천으로, 오나라 장수 오자서의 추천으로 오나라 왕 함려에게 발탁됩니다. 오나라 왕 함려가 내가 당신이 지은 병법 13편을 다 읽어보아서 당신이 내 앞에서 당신의 병법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겠소.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이제 후궁 180명을 내줍니다. 180명. 왕실에 이제 왕의 후궁, 궁녀들 180명을 내줍니다. 그래서 손자가 이제 왕은 뒤에서 보고 있고, 연병장에서 보고 있고, 그 사일대에서 보고 있고, 연병장에서 180명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90으로 나누고, 왕이 제일 총애하는 여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부대장, 여기도 팀장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조그마한 아주 20대 청년이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는 궁녀들 180명을 두 팀 나눠가지고 지금부터 훈련할 끼니까 내 말 들으시오. 보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요즘 애들 말 하는 것도 참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네가 어떻게 우리를 갖다 훈련해. 이게 가슴이 중앙이고 오른쪽이 이쪽이 왼쪽이 이쪽이고 오른쪽이 이쪽이고 하니까 내가 자양자 그러면 자양자 하고 우양우 그러면 우양우 하고 뒤로 돌아라 그러면 뒤로 돌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시오.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여기가 가운데 다 알겠지요? 그러면 답을 안 해. 지금부터 훈련합니다. 자양자 그러면 기죽기죽 하면서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명령했는데 병사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장수의 책임이니까 장수가 흐리멍덩해서 그러니까 다시 똑똑하게 명령하겠소. 지금부터 내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은 형법에 처하게 사형에 처하겠소 하면서 형틀을 가져와서 형틀을 갖다놨어요. 지금부터 다시 훈련합니다. 아까는 내가 좀 희미하게 명령했지만도 지금 똑똑히 명령했으니까 지금부터 명령 안 듣는 사람은 형을 집행합니다. 자양자 아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팀장 두 사람 나와요. 자기 옆에 있는 이제 다른 부하들 보고 형들이 매다시오. 형들이 매달라가 목을 치라. 그냥 정말로 이제 형들이 매달라가 목을 치라고 하니까 그 공녀들도 설마 그럴 줄 알았는데 형들이 매달라가 목을 치니까 저 멀리 사일대에서 보고 있던 임금이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뭐 100m 갔다가 한 뭐 9초, 8초에 뛰어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우리 임금님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는데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러니까 손자가 아주 근엄하게 전쟁터에서는 전쟁터에서 임명을 받은 장군은 왕의 명령도 듣지 않고 먼저 집행한 뒤에 나중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을 팀장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니까 뭐 자양자 할 때 지어자만 나와도 바로 확 돌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앉아 일어서 뭐 하니까 번개같이 달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훈련 다 시켰으니까 임금님 군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됐어요. 알았어. 당신 훈련 잘하는 줄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이제 상대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있고 황제 나라, 천자 나라 두 나라가 있지만도 두 나라는 유명무실하고 각 제후 나라끼리 서로 이제 패권을 쥐고서 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하려고 하던 파이니까 손자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나라의 대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때 오자서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 손자는 작전만 내리고 실제 집행은 오자서가 하고 나중에 강대국 초나라를 완전히 굴복시켜가지고 항복을 받고 초나라 서울까지 점령합니다. 그다음 북쪽의 강대국 진나라, 제나라를 갖다가 한테 또 이제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서 이 손자는 사기에 보면 자기가 공세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모든 공을 동시대에 그 집행을 한 오자서한테 다 돌리고 자기는 공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좀 일 해놨고 이제 공성신퇴 진영웅 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신이 물러나는 사람이 진영웅 정말 영웅이다. 그러니까 향교 행사하는데 덕석도 펴야 되고 뭐 무묘에 뭐 그래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열심히 해놓고 입을 딱 닫아야 자기공이 되지. 오늘 향교 제사지내는데
일내가 다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컷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덕석 펴는 데는 제일 뒤에 가서 열심히 하고 이 마이크 잡는 데는 남한테 양보하면 우선은 손해 같아도 더 이제 자기가 돋보이는데 덕석 펼 때는 오히려 소문 뿌리고 나중에 마이크 잡을 때는 또 나타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지만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다 안다. 공이 물러났을 때 공이 이루어졌을 때 몸이 물러나는 사람이 정말 영웅이다. 그래서 이 손자는 비양법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다 통달한 사람이다. 공자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공자와 만났다. 또 노자도 동시대 사람인데 노자와 만났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병법의 저자가 손자냐 손빈 종지뼈 빈후인데 손빈냐로 논란이 되고 왔습니다. 손자 그 열전에 손자가 앞에 나오고 뒤에 손빈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같은 사람이다. 또 손무의 정손이다. 손무의 후손이다. 등등 논란이 되어 왔지만도 1972년 중국 산동성 인기라 보는 데서 손빈 병법이 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주간으로 대나무에 쓰인 손빈 병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무 병법과 손빈 병법이 다른 책이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역사적 논란도 종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 병법의 가치와 특성. 손자 병법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병법으로 병법의 시조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 한 사람을 등용함으로 해가지고 오나라가 춘추시대에 5개의 강국 춘추오패가 됐어요. 한때는 중국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됐는데 춘추시대 나라가 한 100개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개의 패자, 강자, 패자, 강자 이 5개의 패자 가운데 오나라가 첫 번으로 들었는데 손자 한 사람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역사상 최초의 병법 손자 이전에 주나라 때도 전쟁이 있고 춘추 자시 전에도 병법에 관한 그런 논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인의의 전쟁, 또 이전, 정의의 전쟁, 의리의 전쟁. 춘추에 보면 춘추시대 700여 차례 전쟁이 있었지만도 어제는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남의 나라가 조상이 나면 전쟁을 안 합니다. 침략 안 합니다. 남의 나라가 자연재해, 홍수나 가뭄이 들면 전쟁을 안 하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전쟁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송나라가 한때는 춘추 오패에 들었어요. 강대국 초나라하고 싸우는데 초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초나라는 저 남쪽 호남성 호북성에 있고 송나라는 하남성에 있는데 중국 중심부에 있는데 지금 중국 한 정주쯤 되고 초나라는 저 무한 장사 이쪽에 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초나라 병사가 강을 건너니까 오나라 장수가 임금 양공한테 지금 저기 이제 강물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공격하기에 적깁니다. 치지요 보니까 송나라 임금이 그때 양공인데 군자는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 더 괴롭히지 않는 법이다. 강을 건너기를 기다리라.
전쟁하면서. 그 다음에 또 강을 다 건너가지고 이제 옷도 젖고 막 신도 젖고 하니까 대오가 정비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공격이 적힙니다. 지금을 놓치면 이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도 안 말랐고 신도 안 신고 뭐 옷도 바로 안 입었는데 공격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리소. 초나라가 대를 정비해가지고 송나라를 공격하니까 송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그 질로 송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남의 사정 봐주다가 어디 망한 경우가 송량지인, 송나라 양공 같은 어짐. 전쟁을 하려고 하면 안 하면 모를까?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6.25 뭐 노노명자 대학 중에 다 배우시지만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군자고 착한 사람이면 6.25 경전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됩니다. 근데 전 세계는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악인이 있고 배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도 뭐 배신 잘하는 사람, 배신 잘하는 나라, 남은 나라를 갖다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나라 등이기 때문에 6.25 이론이 현실에서는 다 묵히 들지 않는데 역사상 6.25가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 전기만 해도 여진족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조공바치던 여진족들이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양반집 뭐 딸, 며느리, 부인을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50만 명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고 장수들 첩으로 노비로 다 나눠주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왜냐하면 문만 강조하고 무가 안 됐습니다. 송나라가 그 금나라한테 소리 몰락돼 가지고 황제 아들, 황제, 황후, 공주, 왕자 등 256명이 저 북쪽 하얼빈 쪽에 걸려가지고 완전 노비가 되고 남송 황제 어머니가 걸려가지고 여진족 금나라 장수의 아내가 돼가지고 애를 며칠 낳았어요. 그러니까 문만 해가지고는 안 된대. 근데 유교에서는 전쟁하면서 인의의 전쟁, 성리하기 힘들다. 근데 이런 개념을 확 바꾼 것이 손자입니다. 속일 서자. 병법은 사로서 성립된다. 병법은 위장하고 속이는 것이 주다. 병, 불염, 실활염, 유활염, 병, 불염 사고는 말인데 병법에서는 속이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병법에서는 속이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일 수 있다. 약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전쟁 개념이 유교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손자병법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병법으로 병법의 시조, 그러니까 병법의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책 속에서 병법 전반에 대해서 다 포괄을 하면서도 정밀하고 풍부한 군사적 사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손문은 전쟁은 하나의 과학으로서 그 속에는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는 사람이 이길 수 있으므로 전쟁의 성패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명한 이사가 탁 쳐다보면 저 사람이 무슨 병이다 그런 거 알듯이 손자가 딱 보면 이 나라는 이긴다 진다 다 합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상황이 아니고 전쟁 하나만 군인들이 전쟁 총 들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소요됩니다. 10만 명이 싸우려고 하면 손자 계산으로는 75만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10만 명 군사에 뒷바라지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단순히 국경선에서 군인들이 총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이 다 반영된다.
그래서 전쟁의 성패의 기본 요건은 그 사회적 요소의 반영이라고 봤대. 그래서 손자는 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군사란 것은 나라의 큰 일이고 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곳이고 국가가 존속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짓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나 왕이나 지휘관들은 이 병법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입만 한다고 병법을 도외시하면 나라는 약소국이 된다. 그래서 군대에서 장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전략적 상호관계와 군사상 취급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 손자 병법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룬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6075자에 어떻게 다 담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논했기 때문입니다. 6074자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논하다 못하면 중요한 건 논할 기회가 없지만 또 큰 것. 그래서 큰 일은 중국말에, 중국 속담에 큰 일은 많을 수가 없다. 큰 일은 많을 수가 없다. 큰 일은 많지 않다. 우리가 강과 목이 있는데 강은 건물의 밧줄이고 건물의 끈이고 목은 건물의 눈인데 이것을 잘 운용하면 목은 따라온다. 여기에 집착하면 건물 전체를 갖다가 펴거나 고물 수가 없다. 그래서 깊이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빠뜨리는 것 없이 포괄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의 전략가들도 손자병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문장도 대꾸를 많이 쓰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써보면 두 줄로 착착착이 맞아요. 도표를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율이 돋보이고 문장도 넉자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비유도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좋은 병법 책을 갖고서 또 중국에 4천 종류의 병법책이 있다고 했는데 왜 명나라 말기부터 서양한테 맥을 못 추고 청나라 말기부터 면 완전히 북정을 버리고 황제가 열하로 숨어버리고 장안으로 숨어버리고 또 서양 열강한테 항복해가 나라를 다 떼주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유교가 지배해가지고 변화를 모르고 무기를 국방을 천시하고 산업을 천시해가지고 1492년 임진왜란 100년 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는 어느 나라가 배를 잘 만드느냐, 어느 나라가 대포를 잘 만드느냐, 어느 나라가 총을 잘 만드느냐가 좌우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쪽에 완전히 눈을 감고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임진왜란 때 평양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사용한 대포도 마카오에 와 있던 포르투갈 상인이 만든 대포를 사용했고 일본 놈이 쓰는 조총도 마카오에 와 있는 포르투갈 기술자들한테 배워가지고 배웠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대리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만이 다가 아니고 유교의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도움 된다. 그 다음에 후세의 영향. 전국시대부터 이 손자보다 조금 뒤떨어진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오자병법. 오자는 오기를 높여서 오자고, 소문을 높여서 손자고. 이 두 병서가 중국에서 역사상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병서를 줄여가지고 손오병서 혹은 손오병서. 거의 중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손오병서를 보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둑이나 장기, 또 사냥, 이런 것도 다 전쟁 훈련이고 병법 훈련입니다. 그래서 병서가 워낙 많으니까 북송 때 이래가지고
무경칠서라가 있고 무경칠서 줄이가 또 칠서구입니다. 유교의 사서상경을 칠서라고 하듯이 또 병법에서는 칠서구면 사서상경이 아니고 무경칠서 말하는데 무에 관한 경전 7가지 책, 손자, 오자, 뭐 삼화법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다 남아 손잡이 위로자 그 다음에 육도 삼약 칼집도 또 삼약 그 다음에 당태종 책 한 권입니다. 당태공하고 장수 이위공하고 문답한 책인데 이 책의 첫머리에는 고구려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등등 경서가 워낙 많아가지고 곤란스러우니까 국가에서 7가지 중요한 경서를 뽑아가지고 무경칠서를 했습니다. 다 남아있고 주석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자병법 아까 잘못 이야기했는데 200여 종의 주석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지금 한 4가지 정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50여 종의 응용 서적이 남아있다. 영어, 불어, 러시아, 중국어 등 일찍 번역되어 각국의 군사 전략에 적용은 물론이고 이 군사만 아니고 정치, 외교, 그 다음에 철학, 경제학, 경영학, 특히 경영학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전략자는데, 그 다음에 심리학, 사람 상대방 마음 파악하는데, 그 다음에 문학, 아까 이제 문장도 좋고, 또 문장도 시적이고, 비유도 많다 했는데, 문학, 또 정보학, 심지어는 체육학, 코치들 작전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법을 모르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효종 때 1636년에 병자호란대 당하고 나서 중국에 가서 10년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임금이 된 효종이 북벌개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교과서에 지금도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보다 국토입 면적이 50배나 넓은 청나라를 쳐들어간다. 그러면서도 청나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뭐 간첩을 운용하거나 청나라 장수를 매수하거나 한도 없이 우리나라에 앉아가지고 청나라를 친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꿈 같은 소리고 그냥 탁상공론. 어떻게 보고를 하며 어떻게 지형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작전을 하느냐. 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청나라 쳐들어가자 그러면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고 애국자고 옳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북벌책을 가지고서 자기들 정권 유지하는데 임금의 신임 얻는데 이용만 했지 정작 국가를 위하지는 안 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유교 경제는 물론이지만도 이 병법도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손자병법을 강독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편 실제로 손자 원문에서도 제1편이고 제1편의 제목이 개편. 어떤 책에는 보면 시작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갈래로 전해오다 보니까 글자가 서로 판본마다 글자가 서로 다릅니다. 병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개다, 개.
걔는 이제 헤아릴 계자인데 계산한다, 뭐 작전한다, 뭐 청량한다.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작전편. 요건 안 오지만도 전술을 만든다. 세 번째가 모공편인데 지금 책에 보면 제3편 모공편인데 작전을 생각했고 모공편은 모의하여 공격한다. 도모해서 공격한다. 제일 손자병법 전체의 총괄편이고 제1편인 것이 개편 혹은 시계편. 처음으로 개척한다, 개량한다, 청량한다. 용병지도는 이계위수랑 병법을 쓰는 도리는 개로서 첫머리로 삼는다. 개가 중요하다.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농사도 초봄에 이 땅에다가 나락을 심을 것인지, 뭐, 보리를 심을 것인지, 짠들을 심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안 세우고 아무 열심히 해봤자 하는 일이 다 흔일이다. 그래서 오늘 계획 세우는 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편, 개편, 손자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되면, 조금 고치가, 세 번째 줄에 보면 되면, 세 번째 줄에 영민 우자가 되어 있는데, 중국 현대 약자로는 오래 쓰지만도, 실제로는 원문에는 여자도 여자. 어떤 책은 오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자가 여자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자가 셋째 줄에 셋째 글자. 그 다음에 민, 불, 괴, 속일 괴자 그걸 갖다가 또 어떤 책에는 불, 괴자가 외, 위자에 외, 위자 두 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지죠. 셋째 줄에 첫머리에 우자는 여자로 고치고 괴자는 외기 두 자로 고치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자왈 병자는 국지대사요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니 불가 불찰례아니라 고로 경지이오하고 교지 개하야이 세기정 이니 일왈 도요이왈 천이요 삼왈지요 사왈장이요 오왈 법이니라. 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병자 할 때 자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뭐뭐랑 것은 해가지고 주격조사 주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수신 잡으면 이수신이라는 사람은 병자 병이란 것은 다음에 그게 주어고 국지대사 지는 뭐뭐서의 나라의 큰 일이고 옛날에 큰 일은 전쟁이나 뭐 초상이나 이런 거 제사이고 나라의 큰 일이고 그다음에 사생지지 죽을 살생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는 곧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곳이다. 전쟁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곳이고 나라를 볼 적에는 존망지도
나라가 존재한다, 존속한다, 망한다, 없어진다. 존속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길이다. 지는 뭐뭐서이, 또 뭐뭐한. 병이란 것은 나라의 큰 일이고 국가의 안위가 병에 있다. 국지 안위, 나라의 안정과 위태로움이 병에 있다. 병. 국방에 있다. 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불가할 수 없다. 불가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동사가 오면 불가불찰, 살필 찰,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병이란 것이, 전쟁이란 것이 나라의 큰 일이고 죽고 사는 일이 관계되는 곳이고 나라가 존속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의 도리 방법이 되는 것이니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나 장수는 병법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병법을 몰라서 생기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장난삼아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을 여자로 하니 많이 샀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여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해야 되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다 각 전문가를 맡겨야 되지. 여자가 잘할 수 있는 게 여자 맡기고 여자 국방 같은 것은 군인을 맡겨야 되지 민간을 맡겨도 안 된다. 그래서 경은 다스린다. 그 갈지자는 그것인데 그것은 병법. 그다음에 이는 뭐로서 5가지로서 그 병법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교는 비교할 교자, 헤아릴 교자. 그것을 계획으로서 헤아린다. 그리해서 색은 찾는다. 여기 발음이 sak이 되면 철사, 줄, 또 쓸쓸할 삭, 발음이 색이 되면 찾는다, 구한다. 그 다음에 정은 이때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사정, 실정, 정세. 우리나라나 적국의 정세를 찾는다, 파악한다. 이 5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도다. 전쟁의 전쟁의 원리, 그 다음에 전쟁의 심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운, 천기, 날씨 이런 게 이제 천인데. 요래서 이 날씨고 기온이고 분위기고 오늘 하늘이 정한 틀, 이 조화, 뭐 별이 움직이고 해가 떠오르는 게 천기고, 이거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날이 맑고 오는 게 여기고 천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형. 네 번째는 병법에서 중요한 5대 요소의 네 번째가 장수. 5째가 법도, 군대 운용 방법. 앞에 도는 정신이고 뒤에 법은 원리, 규칙. 여기까지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도자는 영민, 여상, 동의자야라. 가여지 사요, 가여지 생이요, 민, 불예윈이라. 천자는 음양과 한서와 시제야라. 지자는 고하와 원근과 흠의와 광역과 사생야라.
장자는 지, 신, 인용, 음야라. 법자는 곡제와 관도와 주용야니라. 범차 오자는 장막불문이라. 지지자는 성하고 불지자는 불성이라. 고로 교지 개하야 이색 기정이니라. 그 다음에 앞에 말한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서 도라는 것은 이제 도와 천과 지와 장과 법 있잖아요. 도라는 것은 요 자자도 놈자자는 뭐뭐란 것은 그 다음에 명령할 영자는 요때는 하여금 영민 그러면 백성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우자를 여자를 고지를 했는데 여상은 위와 더불어 위는 임금도 되고 장수도 되고 지휘자도 되고 위사람과 더불어 동의자여라. 뜻을 같이 한다. 동의, 뜻을 함께 하는 것이니 가히 그와 더불어 더불렸자 그다음 관리자는 그와 그 위사람과 더불어 죽을 수도 있고 가히 위사람과 더불어 살 수도 있고 백성들이 위험한 것을 두려울 외자 위험을 위자 괴자를 왜 위로 바꿔놨겠는데 두려운 것, 위험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돈은 뭐냐고 하면 국민들의 마음가짐, 병사들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가 제일 중요한 게 사기인데 아무리 무기가 좋고 뭐 M16 소총을 가지고 해도 병사들이 싸울 마음이 없으면 그날 안 된다. 아무리 대학 건물이 좋아도 교수나 학생들이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진주 한교 새로 건물 지었지만도 출입하는 유림들이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좋은 건물이 있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전쟁도 결국은 사람 마음에 있다. 송나라의 악비라고 하면 한 말인데 이 사람은 본래는 장수가 아니고 문인인데 유명한 장수가 됐는데 병사를 운용하는 오묘한 방법은 운용지묘는 존호일심 한 마음에 있다. 한 마음에 달려있다. 그거는 뭐지? 그러니까 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마음가짐, 병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영은 하여금 영자, 백성들 하여금 여상, 위사람과 더불어 지휘자와 더불어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가히 그와 더불어 죽을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 살 수도 있고 백성들이 위험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가 명령하면 병사들이 목숨 걸어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기가 충천한 군대가 첫째고 두 번째는 천이다. 천인데 천이라는 것은 날씨 기후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날씨 기후 조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양 날씨가 흐리냐 개이냐. 예를 들면 전쟁하는데 안개가 뿌리면 자신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음이냐 양이냐. 그다음에 한서 추우냐 더우냐. 추울 때냐 더울 때냐. 그다음에 시제는 때에 맞춰서 만든다. 계절에 맞추는 것, 계절에 맞추는 것이다. 우리 인시제의 지금 보리를 베고 나락을 심을 때인데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지금 보리 심고 하면 보리가 안 된다. 같은 노력이라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우리 몸도 다 이제 이 리듬이 있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가고 아침 먹고 나면 이 밖에 나오고 싶어.
해가 다 지가면 또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같은 술이라도 낮에 먹으면 골치가 아프고 낮이 벌겋고 막 잠이 오고 기분 나쁘고 하는데 한밤중에 먹으면 술이 맛이 있고 기분이 좋고 잘 들어가요. 같은 술인데 또 비 오는 날 먹으면 또 비 오는 날이 음이기 때문에 또 술하고 더 맞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먹으면 술이 더 맛이 있고 더 잘 들어가요. 다 전쟁도 무기에 조달되는 게 아니고 날씨, 계절, 기후에 맞춰야 된다. 여기 이제 천이고. 그 다음에 지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라는 것은 고하, 원근, 흠이, 광협, 사생녀라. 지형이란 것은 지형이 높으냐, 낮으냐. 같은 군대라도 촉성성에 올라와 있는 군대하고 밑에서 싸우는 군대하고 힘이 몇 배를 차이 나지. 망경산 위에서 싸우는 거하고 남에서 싸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원근, 부대 위치가 뭐냐, 가까우냐. 지형이 험하냐, 이제는 평이하다, 평탄하다. 험하냐, 평탄하냐. 또 지형이 광협, 넓을 광, 좁을 협, 넓으냐, 좁으냐. 그 다음에 사생은 그 지형이 사람을 살릴 곳이냐, 죽일 곳이냐, 살릴 곳이냐. 잘못 들어가나 하면 분질이 데 들어가가지고 사방에서 포위가 돼버리면 어디가도 못하잖아요. 6.25 때 그 개마공원에서 장전호 전투 해가지고 중공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미군이 전몰할 뻔 했잖아요. 요거 이제 지고, 네 번째 장수란 것은 장수 갖춰야 될 5가지 요소. 지혜하고 알지자하고 통하는데 지혜하고, 그 다음에 신이 그 부하들한테 신의가 있어야 백성들이 말을 듣는다. 최전방에 서서 적을 공격해서 적의 목을 따고 오는 사람은 진급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해놨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고 제일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돌아와서 포상할 때는 자기 친한 사람을 상을 줘버리면 쫄병들이 말 안 듣는다. 임진왜란때 공을 제일 많이 세운 각재우 장군은 아예 공신 신청도 안 했잖아요. 공신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수나고 사납고 막 모질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질게 관대하게 돼야 된다. 아까 말한 그 옥이라고 하는 장수가 쫄병의 치질을 빨아주었어요. 쫄병의 치질을 빨아주었어요. 항문을 빨아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듣고서 우리 아들은 죽었구나. 그 장수가 저렇게 아들을 극진히 간호해 주는데 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자기 아버지도 옛날에 그 장수가 빨아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남편이 목숨 걸고 최선봉에 서가지고 싸우다가 죽었는데 우리 아들도 틀림없이 저 장수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최전방에 서가지고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에 원숭아의 군 장군과 하루 종일 아침부터 거기가 싸우다가 밤에는 또 잠을 안 자고 다친 병사들을 다 돌보다가 보니까 날이 다 새었어요. 그러니까 쫄병들이 말을 듣는다. 용기. 장수는 이제 장수도 사람인데 겁이 나겠지만 용기가 있어가지고 쫄병들한테 용기를 보여줬는데 그 메카드 장군이 잘 아시겠지만도 여러분들 메카드 장군 사진 보면 철모선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철모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장군이 철모 쓰고 막 이 위장을 하나 뜨면 죽는 기 겁난다고는 표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6.25 사변 나자마자 일본에서 바로 날라와가지고 최전방에 가가지고 망행해가지고 북한군 탱크도 오는 거 자기가 직접 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인천 상륙전 할 때 이게 나이가 71살인데 새벽에 71살 먹는 노인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서 제일 앞에서 나갑니다.
자기가 안 해도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병사들이 힘을 얻고 안 죽는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게나 먹고 빨리빨리 가서 싸우라고 하면 안 되지. 음하게 해야 된다. 이 음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손자가 궁녀들 훈련시키면서 축이 말 안 들으면 처형한다 켜놓고 처형 안 하면 다음부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여러분들 교직중에 계신 분들 새로운 학교 가가지고 처음에 잘 잡아놔야 아이들이 말 잘 듣지. 처음에 못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민 이가원생 같은 경우는 약속해가지고 1초만 늦어도 약속 파기해버리.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1초도 이룰 수가 없지. 여기 이제 장수가 가야 될 요소가 지혜, 신의, 의짐, 관대함, 용기, 엄숙함, 엄격함. 그다음 법이라는 것은 군법, 곡제는 요때 곡은 뭐냐면 요때는 부대. 부곡도 실어져 있는데 부곡이 부대란 말이에요, 부대. 부대제는 편제, 체제, 부대 체제를 어떻게 짜느냐. 이 산골짜기 갈 때는 이제 종행으로 하고 또 이제 들판에 싸울 때는 횡대를 하고 축구도 이제 상대방이 공격이 심하면 우리가 수비를 많이 4명 하고 상대방이 이제 공격이 약하면 공격을 더 불하고 하듯이 곡은 부대고 제는 편제, 부대의 편제, 관도는 관의 도리, 관리의 도리, 지원하는 그 부서의 방법, 그다음에 주용, 그다음에 주로 쓰는 것은 이제 인사, 그다음에 보급, 주용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군대 편제하고 지원하는 그 관청의 방법, 관청의 지원 방법, 주용, 주로 쓰는 것, 인사와 군수 이런 것이 이제 법이다. 무릇 대체로 이, 오자 5가지, 도, 그다음에 사기, 천, 기후, 지형, 장수의 자질, 법, 군대, 제도, 편제 이런 5가지는 그다음에 장자는 장수, 막불문, 듣지 않아서는 안 된다. 듣는다 말은 안다 말이에요.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 지지자, 이것을 이 5가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승리하고 이 5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책으로서 그것을 교가 헤아린다, 따진다, 비교한다. 비교해서 색 찾는다. 기정, 그 실정, 군대의 정세를 찾는다. 군대의 정세를 찾는다. 적군이 어떤가, 우리 군대가 어떤가, 이렇게 사정을 갖다가 찾는다. 그래서 이제 찾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찾는 내용이 그 다음에 오는데, 말하자면, 정세를 찾는데 말하자면 주, 숙, 유도. 주는 임금. 임금이 누구 숙, 임금이 누가 도리가 있는가. 임금이 무도하면 그런 임금을 위해서 싸울 병사가 없잖아요. 임금이 누가 도리가 있는가, 도덕이 있는가. 그다음에 장수는 누가 능한가. 천지는 누가 얻었는가. 천지는 아까 말한 대로 기후와 지형은 누가 잘 숙지했는가, 익숙한가. 법령은 누가 집행하는가. 병중, 군사무리, 군대 수는 누가 강한가, 누구 수 강할까. 사졸,
어떤 선비가 아니고 병사, 졸도 병졸. 병졸은 누가 잘 연은 이제 훈련시킨다. 보통 길에 서는데 요거는 쇠를 달고 가지고 다시 두드려 가지고 재련하는 것이고 단련한다. 우리가 성냥관에서 쇠를 불에 달고 가지고 자꾸 두드리면 질기고 더 좋은 쇠가 되고, 요거는 이제 배를 짜가지고, 배를 짜면 처음에 티끌도 많고 누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이 바래고 또 두드리고 바래고 두드리고 하면 빛깔도 하얘지고, 배 올도 골라지고, 또 티끌도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단련한다, 수련한다, 연수한다 할 때는 뜻이 같습니다. 훈련한다. 그 다음에 상과 벌은 누가 분명한가? 이 신상필벌. 상을 갖다가 미덕케 하고, 목적이고, 동사고. 벌을 갖다가 반드시 한다. 벌 줄 사람은 반드시 벌 주고, 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미덕게 상을 준다. 대통령 표창장 보면 아주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대통령 표창장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중간에 로비를 하고 줄을 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손자 내가 2차 앞에 말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성부의 어떤 나라 군대가 성 이길지, 그때 부자는 덩어리에 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싸움에 질지를 안다. 다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청옥에 하야 용지면 필성하니 유지하고, 장불청옥에 하면 용지라도 필패하리니 거지하니라. 어떤 나라 장수가 나의 계책을 듣고서 그것을 쓰면 반드시 이긴다. 전쟁에서. 그래서 나는 그런 나라에는 내가 머문다. 지는 거기에. 갈지자가 간다는 뜻은 거기 없고, 서이, 한구는 관역기 조사로 쓰이고, 안 그러면 목적어, 그것, 이것, 혹은 거기, 저기, 영어 이타 같아요. 거기에 머무를 유자 머물고, 어떤 나라 장수가 내 계책을 듣지 않고 그것을 쓰면 필패, 반드시 패한다. 내 작전 계획을 듣지 않고 자기가 그 작전을 쓰면 반드시 패함으로 그런 나라는 나는 떠난다. 지는 거기를 나는 떠난다. 그 다음에 계리청 하니 내 위지세라 이자 기회하니라. 세자는 일리재권이라. 그 다음에 이로움을 헤아려서 듣는 것이 내는 위는 된다. 지는 그것의 정세, 형세가 된다. 그 전쟁이 이로울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그 작전이 이로울 것인가 불리한 것을 헤아려서 내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곧 그 전쟁의 정세가 된다. 정세 분석이 되고, 그리하여서 그 외적인 것을 도운다. 세라는 것은, 정세란 것은 일리재건이라. 이로움으로 인해서, 이로움의 바탕에서 이날린 자, 이는 그리하여 접속사. 재건은 권도를 제정한다. 권도는 그때 시적절한 것. 이 저울의 추가 이제 권인데, 경도는 원리 원칙, 큰 원칙. 권도는 임기응변, 임시방편. 그때 적절한 방법. 예를 들면 상주된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몸이 세약해가지고 고기를 안 먹으면 죽는다 할 때는 고기를 먹고서 살아난다. 상주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은 약하고
자, 그럼 약 먹을 때 술을 먹으면 약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상주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벗어나가 있고 임시로 술을 마시가 있고 목숨을 살린다. 그래서 옛날적으로 요래 생겼잖아요. 손잡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권인데 이 달리는 이제 물건에 따라가니까 이 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맞춘다. 권자가 맞춘다. 이 전쟁은 이제 하나의 원칙만 고집하고는 안 된다. 이 이로움으로 인해서 그 권도 적절한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병자는 궤도야라 고로 능이 시지불능하고 용이 시지불용하고 건이 시지원하고 원이 시지건하니라 리 유지하고 난이 취지하고 실이 비지하고 강이 피지하고 노이 요지하고 비 교지하고 일이 노지하고 친이 리지하니라 공기 불기하고 출기 불이하니 차는 병가지 성이니 불가선전이니라. 병이란 것은 병법이란 것은 혹은 전쟁이란 것은 자자가 뭐뭐란 것은 궤도야라 속일 것자 속이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유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인의의 전쟁이 아니고 속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할 적에 그는 그래서 자기가 능하면서도 신은 보인다. 지는 그에게 적에게 불능함을 보이고 자기 나라 군대가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용이 시지불용 그것을 쓸 것이면서도 쓰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이번 작전에서 비행기를 쓸 것이면서도 비행기를 안 쓰고 전혀 이제 다른 뭐 탱크 훈련하는 이런 것만 자꾸 적에게 정보를 흘린다. 그 다음에 건이 시지원 자기 부대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에게 적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일 시자. 그 다음에 원이 시직은 반대로 또 자기 부대가 멀리 있으면서도 시직은 곧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니는 이렇게 여기면 뭐 이익을 탐내면 이익을 가지고서 이거는 꾀일 유자 유도할 유자 그 다음에 어지러운 것을 보면 그 부대를 그 땅을 바로 치해버리고 적이 실하면 찰실자 부대가 충실하면 부대가 알차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비하고 적군이 강하면 그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노는 적이 화가 나가 있으면 요는 꺾을 요자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적이 낮을 비자 그 다음에 교만을 교자 적이 이제 정신 상태가 좀 낮으면 스스로 낮추면 그것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편안한 일자 적이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수고롭게 만들고 수고로울 노자가 타동사 적이 관계가 서로 친하면 그것을 떠날 리자 이제 이간시킨다. 관계를 버려뜨려 놓는다. 이간시키는 건 문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쟁할 때는 공기, 불비, 공은 친다, 공격한다, 비는 가출비자, 대비한다, 준비한다.
적의 준비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고 6.25 때 김일성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출기, 불의. 불의는 뜻한다. 뜻하지 않은 것에서 작전을 낸다.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탁 우리 대통령이 그듯이 그 뜻하지 못한 것에서 생각을 낸다. 이것이 병가, 이제 병법가의 성리방법인데 이것은 불가선전, 먼저 전해서는 안 된다. 먼저 공포해서는 안 된다. 먼저 공포해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미전이 묘산 성자는 덕산이 다야오. 미전이 묘산 불성자는 덕산이 소야라. 다산은 성하고 소산은 불성인데 황무산호와 오 2차 관지하면 성부현이라. 대부는 대저 바르사 대저 싸우지 않고서도 묘는 종묘 몇 자인데 조정을 갖다 묘라게 뭐 조정에는 반드시 사단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계산하는 것.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미리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작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나라는 덕산 계산을 얻음이 많다. 계산대로 된 것이 많다. 싸우지 않고서 조정의 계산, 조정의 작전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계산을 얻음이 적다. 작전에서 승리한 것이 적다. 계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계산이 적으면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하물며 계산이 없으면야 계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나는 이것으로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데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어떤 나라가 승리할지 어떤 나라가 실패할지 그 다음에 나타날 현 나타난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다 하고 시간이 남지 않겠는데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데 손자왈 범용병지 법은 전국이 위상이요 파국이 차지요 전군이 위상이요 파군이 차지요 전여가 위상이요 파려가 차지요 전졸이 위상이요 파졸이 차지요 전호가 위상이요 파호가 차지라. 시고로 백전백성이 비선지선자요 불전이 굴인지병이 선지선자니라. 손자머리를 물어 대체로 병사를 쓰는 방법, 전쟁을 하는 방법은 전국 노대는 나라 전체가 아니고 전이 동사고 국이 목적이고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상이 되고 최상이 되고 나라를 온전한단 말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 것이 첫째고 권투 선수가 1회전에서 상대방을 KO시키면 자기 몸이 하나도 안 다치는데 15회전 가가지고 겨우 판정승으로 이기면 이겼다 해도 자기도 골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자기 나라가 남은 나라를 부수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군은 이제 12,500명의 군인데 군대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여는 나가는 여자는 500명인데 해병 여단을 더했자 여단을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여단을 부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조론노자 군대 100명이 조리 100명 요즘 같은 하나의 중대 100명을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100명을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차지는 거기에 다음한다. 그 다음에 오는 5명 대오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대오를 부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시고는 이런 까닭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손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백전백성이 비선지선자요 불전이 굴인지병이 선지선자니라. 전쟁에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이긴다 해도 그것은 선지선자는 아니다. 빚자는 아니다. 선은 좋은 것, 지는 뭐뭐서의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 세상은 아니고 불전이 굴인지병 싸우지 않고서도 그러나 굽힌다. 굽힐 굴자는 타동사 인지병은 다른 사람의 군대,
다른 나라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선지선자이라. 주먹을 내 뻗어가지고 싸움, 남을 때리는 것이 싸움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한테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자금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도 그렇게 지어나가면 벌써 이웃 나라에서 사신 온 사람들이 지극히 높아서 위가 없다. 아, 우리가 반란해봤자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겁을 먹고 이제 전쟁 안 한다. 이게 몇천 명, 몇만 명 군대보다 더 자금성 건물 하나가 전쟁 억제 효과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손자가 정말로 이제 남을 침략하고 남을 파괴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무가 아니고 전쟁을 억제하는 그야말로 인류를 보호하는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병법이다. 그 다음에 고로 상병은 요까지 표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병은 벌모하고 기차는 벌교하고 기차는 벌병하고 기하는 공성하니 공성지법은 위불덕이다. 그래서 상등가는 병법은 모를 칠모자 모를 치고 적의 작전 계획을 미리 파괴시켜버리고 작전을 못하도록 해버리고 그 다음 방법은 벌교, 교는 외교, 그 상대 나라가 외교하는 대책을 쳐버리고 외교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은 벌병, 군대를 친다. 전쟁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못한 것이 기하가 그 최하가 공성이다. 남의 나라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의 나라 성을 공격하면 제일 피해가 크다. 공성지법은 남의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위불덕이 이미 있잖아. 그만둔다. 덕이는 그만둘 수 있다. 불덕이는 그만둘 수 없다.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 못해서 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하고 수노 분온 부기계 삼월 이후 성이라. 그인 그 다음에 우 3월 이후이라. 장불성 기본하여 이부지 하면 살사 삼무질이니 이 성불발자는 차는 공지제라. 그래서 수는 닦는다, 만든단 말이고, 로는 이제 방패. 배에 놓은데도, 배에 놓으나 이제 방패랑 비슷하니까, 논을, 방패를 만들고, 분노는 성을 공격하는 분온, 성을 공격하는 그 뚜껑이 있는 발통이 바퀴가 달린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성을 들어받아가지고 성에 구멍을 내는데, 노나 분원을 만들고, 기계는 무기 등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는데 그런 것이 석달이 된 그런 데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 인은 성을 공격할 적에 떨어질 그 다음에 청청대인 흑산 있자는데 이제 적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 밖에다가 흙으로 흑산을 쌓는 게 거인인데 거인을 만드는데 또 석 달 이후에 뒤후자고 그 다음에 이는 이미 있잖아 마친다. 근데 장수가 그 분함을 견디지 못해서 병사들을 남의 나라 성에 개미 있자 붙을 붙자 거기에 남의 나라 성에 개미처럼 붙게 해가지고 공격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살사 3분의 1 사는 병사 3분의 1을 죽이지만은도 그러나 성불발자, 보불발자는 함락시킨다.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 이것은 공격의 재앙이다. 고로 선용병자는 굴인지병이 비전여라. 그 다음에 발인지성이 비공여라. 파인지궁이 비구해라. 필이전 쟁우 천하라. 고로 병불돈이 이 가지는 하니 차 모공지법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법을 잘 쓰는 사람, 선병용자는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되 비전 싸우지는 않는다. 남의 성을 뽑는다. 함락시키되 공격을 하지 않는다. 남의 나라를 부수되 오래 하지 않는다. 반드시 전으로서 온전히 함으로써 천하에 다투고 천하에 전쟁하고 그래서 이런 장수가 지휘하는 병 군대는 그다음에 돈은 쇠퇴하다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은 이로움은 가히 온전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아주 계책을 세워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다. 모공의법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병법에서 그 병법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데도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고 같은 정보를 알아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과 경쟁을 안 할 수 없을 때도 경쟁을 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것이 병법이나 사람 사는 도리나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많이 아는 것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판단을 정확하게 해도 판단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먼저 당겨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 동안에 뭐 병법을 할 수 없지만도 뭐 기회 되시면 이 손자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유교 경제 못지않게 볼 것이고 배울 것이 현대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아주 많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교대학에서 병법 강의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크게 보면 유교 경제이나 병법서나 다 우리 인류를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